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막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불만도 나왔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중간중간에 나름 그 대안 같은 것들도 제시를 했고 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공정성 문제가 아닌가, 심사의 공정성 문제,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지원 사업을 했단 말이죠.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그 사후평가가 제대로 잘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후평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부실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계속 거리 공연이랑 뭐 연극 공연이랑 뭐 또 다른 새로운 재밌는 공연들을 해오면서 지원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때로는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저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을 실천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떨어지고 나서는 뭐 또 다른 사업이 된 단체들의 공연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못한 거, 저희가 못해서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데, 저 공연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어떤 거냐 하면, 그 기획서는 그럴듯하게 작성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공연들은 너무나도 이제 뻔하고 너무나도 그냥 제대로 된 프로덕션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후 관리가 돼서 제가 대충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서 들었을 때는 사후 평가가 있다고는 해요. 사후 평가가 있는데 그게 그 다음 연도에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술성에 대한 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술 단체가 어떤 식으로 공연을 이루겠다라는 그 기획에 맞춰서 잘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예술성이 아니라 그냥 기획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그 예산 변경 절차도 겪고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또 다른 사업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공연을 흘러간 그런 단체들에게는 그 다음 연도에도 또 다른 이점이 그 다음에 본인들이 계획과는 별개의 다른 공연을 했던 공연 단체에게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음악계. 뭐 음악계라기보다는 제가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평가위원 하셨다는 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공연을 보러 가지 못했지만 평가 그 보고서 같은 거는 이제 작성을 해야 하니 어떻게 공연했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가 현장에는 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재단으로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이 평가위원이 어떤 이제 그 공연 그러니까 사업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음 해에 이제 그 같은 단체에 심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투명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런 사업 그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어렵게 그 공모사업에 성취해 받아왔는데 그러면은 평가 같은 문제도 사실은 내가 하는 그 기획 사업만큼이나 사실 정성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네, 지금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그 사업 평가는 작품마다의 한
선정위원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수용을 하셔서 이제 그런 문제나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위원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한 분이 자기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다 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을 볼 때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아까 정우재 선생님이 말씀한 걸 좀 적용시키고 싶은데요. 어떤 작품이라는 거는 아까 김지혜 선생님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할 때 예술을 그걸 추구해 나가는 이 창작자가 어떤 방향으로 예술을 추구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는 이유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중적인 시선과 그리고 또 전문적인 시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시각적인 시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한 무대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화재단에서 평가만큼은 조금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그 객석에 얼마나 사람이 앉아 있고 안 앉아 있고 객석에 사람이 차고 안 차고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평가위원들을 좀 보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작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획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선생님하고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하면은 이게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저는 뭐 대중성이라든가 뭐 예술성 이거를 떠나서 저는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냥 그 프로덕션이 잘 이루어진 프로덕션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 말씀은 중요하죠. 예.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라운드 테이블 마지막 하나 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장르 문제인데요. 아까 장르 문제가 얼핏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김재 대표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체,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재단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게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본인이 아마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회의 영역이 그냥 큰 덩어리로 정해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가 정말 전문화된 사회다라고 얘기할수록 세분화돼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계는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장르 과연 이거 문제 없는가? 아니면은 재단 사업에 혹시 이 장르에 관한 한 제안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좀 해주시죠. 그 장르 예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르를 벗어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무용, 연극, 미술, 뭐 음악 이런 큰 덩어리. 왜냐면은 이제 문화재단에서는 많은 그 영역들을 관계하니까 그러니까 세분화될수록 아무래도 일은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 그런데 이제 또 문화예술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세분화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장르에 관한 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재단에서 그 지원 이 사업을 할 때 카테고리를 나눠 놓죠. 그러니까 장르 예술과 다원 예술로 이렇게 나눠 놓는데 이제 전통적인 장르 예술, 그러니까 무용은 무용이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로 이렇게 나눠 놨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장르로 나누어 놓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장이 이런 장르를 넘어서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예술적인 활동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뭐 기술까지 포함되어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이 변화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것들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뭐 이렇게 허문다든지 뭐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그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미술 작가가 회화하시는 분은 사실 전통적인 방법대로 회화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은 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음악 이제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공연과 전시와 이런 작품들은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렇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이제 이런 장르들이 자꾸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주로 이제 저희 세대서부터 조금 더 어린 20대 이제 그 청년 작가들이 이제 많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예술가들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장르 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문화재단에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져 있는 그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원예술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 다원예술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르 중심의 예술이 아닌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이 다원예술 속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이 분야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문화 지원 사업 재단들과의 어떤 소통의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실제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016년 그 창작가요제 선정됐던 그 이제 상황을 말씀을 이제 아까 드렸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을 먹고 저희가 다원예술 개념에 저희 팀 자체적으로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스터디와 자료 조사 이제 이런 워크샵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고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사실 저희가 많이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는 준비가 돼 있지만 이거를 재단과 어떤 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할지 사실 이제 좀 막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술가들, 그러니까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다원예술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예술가들과 그 다음에 재단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이제 시도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 공연예술 분야계를 보면 뭐 장 대표님이나 우리 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왜 우리 융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써요. 이게 문화예술계에도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 년 전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장르에서 탈피하면서 타 장르가와의 어떤 관계 그걸 모색하면서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 물밀듯이 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 특히 이제 공연예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장르 간의 어떤 그 기존의 질서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지 혹시 그런 시도들이 있나요, 현재?
무용계에서는? 네, 지금 제가 이제 조사했는 걸로 해서는 한문위에서 지금 장르의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조사 중이어서 올해 하반기나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한문위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결과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무용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무용단이 있습니다. 한국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국립무용단이 있는데,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신창호 교수, 현대무용과 교수인 신창호 교수가 한국무용 단체에 들어가서 현대 작품을, 현대 안무자가 가서 현대 IT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융복합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통의 공연들이 해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그런 IT 사업에 관련되는 춤과 연관되는 사업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서 사업이 지금 떠 있습니다. 네. 기술과 접목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지금 대구나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어떤 하나의 정의가 되어 있는 개념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게 한문위에서 만들어진 조사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정의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또 구체적인 뭐 다운 예술이 아니라 융복합이 아니라 또 다른 정의의 어떤 지원 사업이 또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수 예술도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각 장르마다의 예술은 다 지켜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또 시대나 4차 산업이나 IT 기술이 발달되는 것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술이 컨템포러리 당시대 예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접목시키는 또 예술들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만 고수해서도 안 되고 이 사업들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접목되어져 가면서 거기에 발맞게 거기에 걸맞는 또 문화재단의 조직원들이 또 정보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계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접목해서 소통을 하고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극단의 정 대표님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극단이라고 그냥 딱 얘기하진 않고요. 조금 더 스테이지 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대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스테이지 아트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가, 이게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우연히 필연이 돼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스테이지 아트를 내가 이 스테이지 아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다면,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팍팍 튈 수도 있어요. 어떠한 가능성으로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가장 크게, 그러니까 다들 타격이 있으시겠지만 엄청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소극장 연극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소극장 연극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했던 그런 연극의 시도와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 연극만 해오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지금은 그냥 비대면 공연이라고 해서 뭐 영상을 라이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게 다인 것 같고요. 고민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극단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그 매체,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라던가 뭐 새로운 매체 시장을 통해서 뭔가 저희들을 알리고 저희 연기를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은 뭔가 본투에서 한 대 맞고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매체 시장에 좀 더 계속 뭐 VR이라던가 라이브 커머스라던가 뭐 이쪽으로도 계속 탐색을 하고 뭔가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도 실제로는 뭐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스테이지 아트에 그 관계하는 분들이 뭐 우연찮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능성을 새롭게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안 됩니다. 스테이지 아트는 스테이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옳은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고민을 하면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혹시 우리 미술계에는 아까 우리가 플로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그 사태에 관련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피해를 덜 받는 영역이 미술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원래 그 작가들이 자기 그 스튜디오에서 계속 그 혼자서 계속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작업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 작업물들을 전시 오프닝이 있으면은 같이 그 모여서 정보 교류도 하고 작가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런 그 공간들이 이때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존재를 해왔죠. 대안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예술 발전소도 그렇고 이런 미술관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스톱 되니까 그 작가들이 설 무대 그리고 정보를 교류할 무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작가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공공미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그 큰 그 스터디 없이 그냥 예산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스터디나 아니면 이후에 공공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게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그 국공립 시립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어떤 조처에 따라서 움직이고 폐관해야 되고 또 개관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국공립 시립 같은 경우 말고 개인의 갤러리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 작업 공간 이런 거에는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나요? 갤러리들 다 문 닫았었죠. 예, 지금까지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습니다. 저도 원래 3월에 기획해서 전시를 해야 될 작가가 계속 밀려서 사실은 오늘 저녁에 오픈합니다. 예, 김기용 작가라고. 예, 그래서 그 기간은 진짜 예, 거의 1년을 조금 이렇게 허비했는 것 같아요. 작업 시간도 이제 예. 폭이 기니까. 그리고 또 그 아까 그 다원이나 융합에 대한 네. 부분이 사실은 이 공간이 예술발전소가 그거를 하려고 지금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시각 예술가들과 공연자들, 음악가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게 그 무대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뭔가를 하도록 이 예술발전소를 시에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때 그 독일의 칼스루에 시하고도 교류를 해서 그때 김대gun 국장님 계실 때였어요. 그 독일의 그런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빨리 적용시키고 예술가들을 여기서 융합시키고 이런 시도를 사실은 대구시에서 2013년부터 이걸 만들면서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온 작가들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시각예술가, 공연자들 따로.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뭉치려는 그걸 예산을 대구문화재단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 시도를 하도록 작가들에게 자꾸 독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예술발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창맨션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거기는 인디 예술가들까지 생활 예술가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돼야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술가들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분리되고 자기 그걸 시각예술가 이렇게 자꾸 그거 하기보다는 그래서 행정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가들은 그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다원 예술가들이 자꾸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화시켜가지고 예술발전소나 수창맨션은 대구미술관하고 다르잖아요.
콘서트하고 다르잖아요. 자꾸 그런 그 인디 예술가들, 그 다음에 그 다원 예술, 융합 이런 걸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네.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네. 되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가면 또 문화재단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날선 얘기들 나왔어요. 우리 그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듣기 좀 민망하거나 굉장히 뜨끔하거나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였죠. 선정 문제, 또 사후 관리 문제, 지원금 문제, 평가 문제,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마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사업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짤막하게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토론회를 갖게 된 어떤 의미, 뭐 이것도 좋고 뭐 소회도 좋고요. 그런 문제들을 한 30초 안팎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네. 매번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게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오해를 부르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예술가와 함께 만나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자리도 또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도대체 어떻길래라는 거가 도대체 문화재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추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다른 소통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또 예술가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저의 예술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우리 김재 대표님. 네, 제가 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은 첫째는 이겁니다. 예술가들이 이 지원금을 받고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제 대구 문화재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하셔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 나눠준다라기보다는 정말 작품성 있는 그래서 대구라는 이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문제는 대구문화재단과 예술가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모 사업 이제 전체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공개된 자료 때문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겠지만 그래서 또 더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꺼려지시는 게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술가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예술가들도 마음을 열고 재단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공정성 같은 문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떨어지면, 자기가 떨어지면 내가 떨어졌다는 게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뭐 여기에 다른 사람 뭐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이런 심사 결과가 선정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는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떨어져도 저기에 이제 지원금을 받고 하는 저 팀이 정말 잘했구나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로 그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자료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요. 정책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한 해에 예산이 얼마였고, 이 예산 가운데서 몇 %는 어느 사업에 쓰여졌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그럼 공공기관에서 공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 재단의 홈페이지에 그런 자료가 좀 올라와 주면 저희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구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중요한 그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 대표님? 아마 덧붙이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원금에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소액 다건이,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소액 다건이 아니라 좀 건수가 적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연들이 선정이 돼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생기든지 거기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심사위원 추천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좀 들여다보고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즐겁게 신청하고 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30초 안 남았죠? 마지막으로 예. 정 대표님. 이런 그 논의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작가들끼리 모여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정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이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전할 수밖에 없지만은 적어도 내년에는 좀 이런 얘기들, 예술가들의 어떤 목소리들, 그 다음에 시의 어떤 예산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지만 한 부분을 시스템을 정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몇 년간은 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권도 그렇잖아요. 한 정권이 적어도 4년, 5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야지 예술가들도 그 시스템에 맞게끔 준비를 할 텐데 계속 바뀌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안정시키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에 이제 건의를 하는 게, 대구문화재단이 사실은 그 행정 직원들이 좀 전문화되고 그리고 또 인원이 보강이 돼서 좀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우리 예술가들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문화재단도 많고 그렇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문화를 조금 지킨다는 그걸로 조금 인원을 좀 많이 보강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했으면 우리 예술가들이 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얼핏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그런 핵심 단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업 선정의 공정성, 그다음에 사후 철저한 평가 관리,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정의 어떤 전문성, 또 오히려 예술 그 자체, 예술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정말 날선 토론들,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술작당의 그 세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가 대구문화재단 공모사업 도대체 어떻길래,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허심탄회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지원사업에 관한 A서부터 Z까지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잘 반영이 되고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문화재단과 또 대구문화예술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나오신 네 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진지한 이야기들,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우리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좀 더 믿음을 갖고 자신을 갖고 신뢰하면서 그런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대구문화재단이 내년 공모사업에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정말 멋진 사업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장현희, 김지혜, 정호영, 정세용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 그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